안녕하세요. 쉼숨샘숨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정사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영상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만 조금 엉뚱한가 싶어서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속 시원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일하시는 영상의학과 조경식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중앙판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조경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가벼운 걸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질문인데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방사선에 노출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상 질문이네요. 항상 저는 누구를 만나도 듣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방사선이 진짜 괜찮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리고 과장이 돼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마시는 공기, 그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쬐는 햇빛 이런 데도 소량의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따라서 몸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사선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유효설량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유효설량은 우리 몸에 허용이 되는 그런 방사선의 양인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서 허용이 되는 그리고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은 약 3mSv 정도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그 가슴 사진 찍을 때 보면 그건 0.1mSv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니까 진단 목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피폭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에게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초기 임신인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안심하고 엑스레이 마음껏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떨 땐 엑스레이, 어떨 땐 CT나 MRI 찍잖아요. 근데 사실 CT랑 MRI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여쭤보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와 CT, MRI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 사진은 그냥 앞뒤로 찍는 평면 사진입니다. 밀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 대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데는 그렇게 깊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CT 겐트리라는 그런 커다란 원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각도로 방사선을 촬영해 갖고 우리의 인체의 이런 횡단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횡단면을 또 합쳐서 3D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입체적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CT로는 우리 머리, 폐, 복부 같은 장기 이상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RI는 방사선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괜찮겠죠. 똑같은 겐트리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자기장에다가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인체의 횡단면, 관상면 혹은 시상면까지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각도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대조도가 MRI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이런 진단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로는 우리가 진단할 수 없는 것들도 이런 CT나 MRI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검사를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네.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 놓치기 쉬운 질병들을 찾아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혹시 영상의학과의 위기일까요?
예, 이건 아주 민감한 질문이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에서 AI 이용은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영상 검사에서도 AI나 이런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술은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이 AI가 훨씬 진단율이 높은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의학에 대한 AI의 이용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직 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증기 엔진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술 개발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낸 공업인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극심했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그 동력 개발에 대한 다시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로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지금 21세기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기술의 발전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전문성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인간으로서의 도덕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은 영상의학과의 새로운 기술의 여지가 많을 거로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AI를 통해서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또 그것만큼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조금 공부해야 할 양은 조금 늘어나겠지만요. 근데 그래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의사들의 의사다, 영상대감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실제로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영상의학과가 이제 모든 진료과랑 협업하고 진단 기반하는 과고 그러니까 임상의사들이 임상적인 소견으로 의심되지만 확신하고 없을 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영상의 지식으로 진단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의사가 정확한 영상 해석으로 진료 방향을 바꾸거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노력에 의해 진료 방향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들을 발견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기억에 남는 환자나 경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환자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이런 피드백에 대한 임상의사들이 칭찬, 선생님 덕분에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 환자가 오늘 퇴원하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상당히 고맙고 또 그게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속속히 다 물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6월 코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마이어브와 MOU를 체결하고 AI 기술로 검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폐건강 체크버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못 보셨다면 상단의 버튼 클릭해주세요. 네, 저희 대한결핵협회에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기회로 삼아 폐질환과 결핵, 치료에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